미국이 가진 핵폭탄을 발사하는 비밀번호는 수십 년 동안 00000000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계정 공유인데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만들면 해킹당하는 건 순식간이죠. 계정 공유는 말 그대로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계정을 나누다 보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안과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숨겨진 위험도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계정 공유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과연 계정 공유에는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한때 계정 공유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친구, 가족과 함께 보는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계정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한 가구 내 거주자만 계정 공유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 변화는 OTT 서비스의 수익 구조를 보호하고 콘텐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친구와 계정 나눠 쓰기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의 86%가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현상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현대 OTT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죠. OTT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정을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특히 청년층과 대학생 사이에서는 계정 공유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일부 이용자는 계정 공유 없이 OTT를 구독하지 않겠다고 답할 정도로 계정 공유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는 편리하지만 보안 위험도 큽니다. 연인이나 친구와 공유하다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 결제 정보, 이메일, 그리고 다른 연동 시스템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패스워드 재사용을 피하고 2단계 인증과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제한 설정을 권장하는데요. 이런 안전한 계정 공유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올바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OTT의 계정을 공유하는 건 필연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밀번호 노출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역시 프리미엄 VPN, 노드 VPN인데요. 친구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하다 보면 비밀번호와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고 해킹이나 피싱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노드 VPN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 번으로 안전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관리자 부가 기능을 이용해 암호화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줄고 안전하게 계정을 공유하면서도 내 정보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으로 실수로 누를 수 있는 사기 링크나 악성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차단해주고 광고 트래커까지 차단되니 훨씬 더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2년 약정 시 앤드류의 오븐 백과사전 독점적인 할인 혜택에 4달을 무료로 더 이용할 수 있는 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되는 보장 정책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덤이죠. OTT 구독료 인상과 함께 계정을 시간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에서는 하루, 주 단위로 계정을 빌려주거나 여러 계정을 모아 단기간 제공하는 중개 사이트도 생겼죠. 이런 거래는 편리하지만 명백히 서비스 약관 위반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계정 공유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작은 디지털 경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는 대부분 서비스 약관 위반이지만 법적으로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공유를 이어가죠. 다만 교육 콘텐츠나 일부 영상물은 저작권법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하거나 다수에게 판매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범위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계정 공유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성인 OTT 이용자의 약 50%에서 70%가 친구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조사됐죠. 국가별로 공유 방식과 인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계정 여러 사용자 문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대신 저렴한 가족요금제를 제공해 사용자 불만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계정 공유는 때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점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계정을 함께 쓰던 이용자가 이후 본인 계정으로 구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무료 체험과 유사하게 공유가 낚시의 떡밥처럼 잠재적 구독자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OTT 기업들은 계정 공유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제한적 공유를 허용하거나 가족 그리고 친구 요금제를 통해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장기적으로 수익과 콘텐츠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가 단순히 비용 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콘텐츠를 보는 즐거움과 유대감을 느끼기 위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인기 드라마나 영화가 공개되는 시점에는 함께 시청하기 위해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계정 공유는 디지털 소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현대사회에서 공유를 통한 연결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안전한 계정 공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계정 내 프로필을 분리하고 로그아웃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로그인할 경우 사용기기 제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이런 관리 방법은 편리함과 보안을 동시에 잡아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계정 공유는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여러 명이 구독료를 나누면 1인당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더 많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OTT 플랫폼의 수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은 가족요금제나 시간제 구독 등 다양한 요금제를 실험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결국 계정 공유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지만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현상이죠. 물론 노드 VPN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계정 공유를 할 수 있어 비용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의 특별 혜택 링크를 통해 최대 7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